지금 이 뉴스 보시고 손이 먼저 계좌로 가셨을 겁니다. QLD, TQQQ 들고 계신 분들은 특히 더요. 어제까지는 AI는 엔비디아, 이게 거의 상식이었는데 오늘은 그 상식이 흔들린다고 말합니다. 이런 날은 이상하게도 장이 열리기 전부터 마음이 먼저 요동칩니다. 가족 생각, 대출이자 생각, 물가 생각, 은퇴 이후 생각, 이런 현실이 한꺼번에 떠오르니까요. 그래서 더 불편합니다. 내가 어렵게 결심해서 기술주, 나스닥, 레버리지까지 택했는데 판 자체가 바뀌는 소리가 들리니까요. 그런데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뉴스의 핵심은 엔비디아가 망한다가 아닙니다. AI가 끝났다도 아닙니다. AI가 드디어 2단계로 넘어가면서 돈이 흐르는 길이 바뀐다, 이 얘기입니다. 길이 바뀌면 차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차선이 바뀝니다. 그리고 QLD, TQQQ는 그 차선 변경을 가장 크게 체감하게 만드는 상품입니다. 뉴스에서 말한 장면을 딱 한 문장으로 바꾸면 이겁니다. 이제 AI는 최고 성능만 사는 시대가 아니라 필요한 성능만 뽑아서 더 싸게 더 효율적으로 돌리는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전에는 학습이 중심이었습니다. 학습은 거대한 데이터를 끝없이 먹이면서 모델을 키우는 작업입니다. 이때는 최고급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비싸도 전기 많이 먹어도 어쩔 수 없이 최고를 쓰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엔비디아 GPU 독주 1막이었습니다. 그런데 2막은 추론입니다. 추론은 고객이 실제로 쓰는 단계입니다. 사람들이 질문하고 대답받고 검색하고 요약하고 번역하고 상담하고 쇼핑하고 이 모든 게 추론입니다. 추론은 하루 종일 돌아갑니다. 학습은 큰 이벤트처럼 몰아서 돌리지만 추론은 생활처럼 계속 돌아갑니다. 여기서 진짜 돈을 잡아먹는 건 전기요금, 서버 운영비, 냉각 비용, 장애 대응 비용 이겁니다. 이 비용이 커지면 기업은 선택을 합니다. 더 싸고 더 효율적인 맞춤형 칩을 직접 만들거나 직접 설계해서 자기 서비스에 최적화합니다. 그래서 구글이 TPU를 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아마존도 메타도 각자 칩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반란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클라우드 기업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수요가 아니라 비용입니다. AI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그 수요를 바치기 위한 비용이 너무 빨리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 구조를 바꾸려고 칩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엔비디아 주가 끝나는 건가요? 그럼 나스닥 끝나는 건가요? 그럼 QLD, TQQQ는 위험한 건가요? 이 질문 당연히 나오실 겁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끝이 아니라 재편입니다. 그리고 재편 구간에서 가장 위험한 건 뉴스 한 줄로 흑백 결론 내리는 습관입니다. 투자는 뉴스 맞히기가 아니라 구조를 보고 행동 기준을 지키는 게임입니다. 이제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AI 칩 경쟁이 2막으로 넘어가면 돈이 어디로 흐를까요? 크게 4곳으로 나뉩니다. 연산 칩, 메모리, 네트워크, 전력과 냉각 인프라입니다. 사람들은 연산 칩만 봅니다. 엔비디아 GPU냐, 구글 TPU냐 이런 것만 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메모리가 동시에 커집니다. 왜냐하면 연산이 아무리 빨라도 데이터를 제때 공급 못하면 칩이 멍하니 쉬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HBM 같은 고대 역폭 메모리가 중요해집니다. 즉, 칩 경쟁이 심해질수록 메모리의 가치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또 네트워크도 같이 커집니다. AI는 한 대의 칩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수천 대, 수만 대가 엮입니다. 엮일수록 연결이 병목이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장비, 광통신, 스위치 이런 것도 같이 움직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력과 냉각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공장입니다. 이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시키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하느냐가 곧 비용이 됩니다. 즉, 이막은 연산칩 하나의 승패가 아니라 생태계 전체의 비용 최적화 전쟁입니다. 여기서 QLD, TQQQ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QLD는 나스닥 100을 2배로, TQQQ는 3배로 따라가는 구조입니다. 즉, 엔비디아 한 종목에 올인한 상품이 아닙니다. 나스닥 100 안에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고 결제도 있고 커머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AI 칩 경쟁 2막이 나스닥 100 기업들의 이익을 줄이는가 늘리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변동성이 얼마나 커지는가. 레버리지에서는 이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먼저 이익 측면부터 보겠습니다. 맞춤형 칩이 늘어나면 빅테크는 장기적으로 비용을 줄일 가능성이 큽니다. 비용이 줄면 마진이 좋아집니다.
마진이 좋아지면 실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면 나스닥 지수는 지지력을 얻습니다. 반대로 맞춤형 칩 경쟁이 가격 인하 경쟁으로 번지면 반도체 회사들의 마진이 압박받을 수 있습니다. 마진이 압박받으면 반도체 섹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나스닥 100은 반도체 비중이 크기 때문에 단기 충격이 커질 수 있습니다. 즉, 이막은 장기적으로는 비용 구조 개선이라는 희망이 있고 단기적으로는 마진과 점유율 전쟁이라는 충격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변동성입니다. QLD, TQQQ는 하루 수익률을 2배, 3배로 추정하는 구조입니다. 이 말은 장이 출렁일수록 계좌가 더 크게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특히 오르락내리락이 반복되면 겉으로 지수는 제자리인데 내 계좌는 피곤해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걸 변동성 비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방향만 맞추면 된다가 아니라 흔들리는 구간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성패를 가릅니다. 이제 진짜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같은 뉴스가 나올 때 QLD, TQQQ 투자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세 가지 기준입니다. 진입 기준, 추가 매수 기준, 그리고 감정 차단 기준입니다. 진입 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를 한 번에 크게 태우는 순간 여러분은 뉴스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그날부터 투자는 투자처럼 안 느껴지고 심장 테스트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진입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어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식은 기준선을 하나 두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QQQ의 21선을 봅니다. 종목이 아니라 지수의 체력선입니다. QQQ가 21선 위에서 안정적이면 강세 흐름입니다. 이때는 분할로 천천히 모아도 시장이 대체로 우호적입니다. QQQ가 21선 아래로 내려가고 그 아래에서 며칠을 버티면 조정 흐름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때는 공격적으로 한 번에 태우면 계좌가 바로 멍이 듭니다. 그래서 21선 위와 아래에서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숫자를 넣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 가능 금액이 1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한 번에 1천만 원을 TQQQ에 넣는 순간 하락이 오면 회복이 아니라 버티기가 됩니다. 하지만 1천만 원을 4덩어리로 나누면 하락이 와도 다음 카드가 남습니다. 첫 덩어리는 시장이 강세일 때 QQQ가 21선 위에서 지지가 확인될 때 넣습니다. 두 번째 덩어리는 QQQ가 21선 근처로 내려올 때, 그러니까 뉴스가 쏟아지고 사람들이 겁먹을 때 넣습니다. 세 번째 덩어리는 QQQ가 21선 아래로 내려가고 추가로 더 밀릴 때 넣습니다. 네 번째 덩어리는 시장이 진짜로 공포가 될 때,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끝이다라고 말할 때를 위해 남겨둡니다. 이 구조를 만들어두면 오늘 같은 뉴스가 나와도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나리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 매수 기준도 더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락 퍼센트를 기준으로 분할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QQQ가 최근 고점에서 10% 빠지면 두 번째 덩어리 20%면 세 번째 덩어리 30%면 네 번째 덩어리, 이런 식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TQQQ 가격이 아니라 기반 지수인 QQQ의 흐름을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TQQQ는 레버리지라 흔들림이 더 커서 가격만 보면 공포가 과장됩니다. 그래서 기반 지수로 판단하는 게 훨씬 안정적입니다. 이 기준을 왜 오늘 뉴스와 연결해야 하느냐? AI 칩 경쟁 이막은 단기적으로는 주도주가 흔들릴 수 있는 재료입니다. 뉴스가 나왔고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점유율을 상상하고 마진을 상상하고 밸류에이션을 다시 계산합니다. 그 과정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지면 TQQQ는 더 크게 흔들립니다. 그러면 사람은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처음엔 무서워서 팔고 그 다음엔 올라가는 걸 보고 다시 비싸게 삽니다. 이걸 반복하면 지수는 결국 오르는데 내 계좌는 지칩니다. 그래서 분할 기준이 필요합니다. 감정 차단 기준은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락장에서 가장 위험한 건 차트가 아니라 잠입니다. 잠이 깨지기 시작하면 투자 판단이 아니라 생존 반응이 나옵니다. 그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 대개 최악의 타이밍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 차단 기준은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잠이 깨면 비중이 과한 겁니다. 아침에 혈압이 오르면 비중이 과한 겁니다. 가족에게 괜히 예민해지면 비중이 과한 겁니다. 이건 멘탈 이야기 같지만 결국 돈 이야기입니다. 레버리지는 돈을 벌게도 하지만 삶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일상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수익률보다 비중 조절이 먼저입니다. 이제 뉴스 내용을 투자 시나리오로 더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AI 칩 경쟁 이막에서 시장이 반응하는 포인트는 딱 4가지입니다. 첫째, 빅테크가 AI 인프라 투자 규모를 줄이는지 늘리는지입니다. 둘째,
맞춤형 칩이 실제로 비용을 얼마나 낮추는지입니다. 셋째, 엔비디아가 가격을 내리면서 마진이 얼마나 흔들리는지입니다. 넷째, 메모리와 네트워크 수요가 실제로 더 커지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결국 실적과 연결됩니다. 주가는 감정으로 흔들리지만 방향은 실적이 잡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무서울수록 여러분은 발표 자료에서 숫자만 보시면 됩니다. 뉴스는 공포를 키우고 숫자는 공포를 줄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다음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럼 지금은 QLD, TQQQ를 사야 하나요? 줄여야 하나요? 이 질문은 사실 시장 질문이 아니라 내 계좌 구조 질문입니다. 같은 뉴스라도 어떤 분은 기회이고 어떤 분은 재앙입니다.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현금이 남아있느냐, 그리고 분할 규칙이 있느냐입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계좌가 2천만 원이고 그중 1,800만 원이 TQQQ라면 사실상 올인입니다. 이 상태에서 오늘 같은 뉴스가 연달아 나오면 여러분은 뉴스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이 경우엔 신규 매수보다 구조부터 바꾸는 게 먼저입니다. 반대로 계좌가 2천만 원이고 그중 TQQQ가 700만 원, QLD가 500만 원, 나머지가 현금이나 방어 자산이라면 오늘 뉴스는 공포가 아니라 체크포인트가 됩니다. 내 기준대로 두 번째 덩어리를 넣을지 기다릴지 선택할 힘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러면 또 궁금해지실 겁니다. 엔비디아가 흔들리면 나스닥도 같이 흔들리지 않나요?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엔비디아가 덜 벌어도 AI가 더 널리 퍼져서 빅테크가 더 벌면 지수는 버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엔비디아도 흔들리고 빅테크도 비용 때문에 투자를 줄이면 지수는 강하게 맞을 수 있습니다. 즉, 엔비디아만 보지 마시고 빅테크의 투자 의지와 서비스 매출 확장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현실적인 장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AI를 주식 차트로만 보시지만 사실 AI는 생활비 절감과도 연결됩니다. 기업들은 AI로 인건비를 줄이고 시간을 줄이고 오류를 줄입니다. 그리고 절감된 비용은 이익으로 남습니다. 이익이 늘면 주가는 장기적으로 따라옵니다. AI 칩 경쟁 이막은 이 절감 전쟁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내려가면 더 많은 기업이 AI를 도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칩이 싸지고 효율이 좋아질수록 AI는 더 넓게 퍼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결국 나스닥 전체에는 우호적일 수 있습니다. 단, 과정이 매끈하지 않을 뿐입니다. 과정은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이 바로 레버리지 투자자에게는 고통이자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실전 결론은 이겁니다. 뉴스를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뉴스가 만든 변동성을 이용하는 규칙을 만드셔야 합니다. 규칙은 이렇게 단순해야 합니다. 기반지수 QQQ 기준으로 하락 구간별 분할, 상승 회복 구간별 일부 이익 실현, 그리고 반드시 현금 쿠션 유지.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같은 뉴스도 계좌를 망치는 칼이 아니라 계좌를 키우는 도구가 됩니다. 이익 실현도 숫자로 더 구체화하겠습니다. 레버리지를 들고 계신 분들은 흔히 이런 실수를 합니다. 오를 때는 더 오를 것 같아서 못 팝니다. 떨어질 때는 손실이 싫어서 못 팝니다.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마음만 닳습니다. 그래서 이익 실현은 감정이 아니라 규칙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고점에 근접하면 보유 물량의 일부를 정해진 비율로 줄입니다. 줄인 돈의 일부는 현금으로 남기고 일부는 변동성이 낮은 자산으로 옮겨두면 다음 하락에서 다시 들어갈 힘이 생깁니다. 이 구조를 만들면 레버리지는 도박이 아니라 시스템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뉴스가 말한 한국 기업 기회 이야기도 투자자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HBM과 메모리는 분명 중요한 축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늘 기대를 먼저 반영합니다. 기대가 너무 크면 좋은 뉴스에도 빠질 수 있습니다. 기대가 너무 낮으면 평범한 뉴스에도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일은 애국심으로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기준 가격과 기준 분할을 만드는 겁니다. QLD, TQQQ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이 AI로 성장한다는 믿음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돈으로 바꾸는 건 타이밍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AI는 엔비디아, 이 공식이 흔들린다는 말은 AI가 끝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AI가 실전으로 들어가면서 비용과 효율의 전쟁이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그 전쟁은 맞춤형 칩을 늘리고 메모리를 더 필요로 하고 네트워크와 데이터 센터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즉, 판은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승자 독식이 약해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주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QLD, TQQQ는 그 흔들림을 더 크게 겪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뉴스가 무서우셨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건 예측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내 돈을 몇 덩어리로 나눌지, 어떤 기준에서 더 살지, 어떤 기준에서 일부를 줄일지, 그리고 현금을 얼마나 남길지, 이걸 종이에 적으셔야 합니다. 그 종이 한 장이 뉴스보다 강합니다. 원하시면 다음 단계로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QQQ 기준으로 하락 구간을 5단계로 나눠서 각 단계에서 QLD와 TQQQ를 얼마씩 사는지 실제 금액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고점 근처에서 일부 이익 실현을 어떻게 나눌지까지 계좌가 흔들리지 않게 시나리오를 완성해 드리겠습니다.